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이어졌던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놀라운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 정부 중에 그나마 어느 정부가 가장 낫냐라는 질문에 MB 정부 시절이 쿨했다라고 답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그 악의적인 표적 수사, 정치 수사로 정말 망가뜨려 놓았던 그 시절의 그 정치 검사들, 그때가 쿨했다고요? 정부에게 악의적인 보도를 한 매체들이며 누리꾼까지 무리하게 기소하고 긴급 체포하고 했던 그때의 그 정치 검찰, 그 시절 그 칼춤 추던 검찰을 그토록 그리워해서 지금 검찰이 이 모양이 이 꼴인 건가요? 알만하네요. 이제야 좀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 듯합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어제 있었던 국감 이야기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이슈가 집중이 되기도 했었고, 어제는 오전에 나왔던 이야기들 몇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아주 정말 대박 발언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 참 얘기를 듣고도 귀를 의심케 했는데, 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지금 이철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검찰 중립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검찰 중립성을 잘 보장해주는 정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자 윤석열 총장이 MB 때 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관련해서 이따가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관련해서 오해라고, 그게 이제 오해였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내용, 대답한 내용만 좀 보자면요. 이철희 의원이 검사 오래 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현 정부 중에 그나마 어느 쪽이 좀 중립적이냐, 어느 곳이 중립을 보장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자 MB 때 쿨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무슨 오해가 있을까?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을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이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별 관여가 없었다며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발언을 보면 MB 정권 시기에 검찰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대통령의 측근을 어떻게 기소하고 하는데도 전혀 신경 터치하지 않고 해줬던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죠? 일을 한 것 같이. 그런데 당시에 검찰이 어땠는지, MB 정부 시절에 얼마나 그 이명박 정부의 통치 도구로 그야말로 악용이 됐었는지, 검사들도 완전 그 권력에 빌붙어서 승승장구했던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도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그죠? 근데 왜 윤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그때 MB 정권 초기였던 2008년에는요, 윤 총장이 대전지검 논산지청의 지청장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승승장구를 달리는 검사고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윤 총장이 2009년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갔다가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으로 근무를 하고요. 이후에 2010년 대검 중수 2과장, 그리고 다음에는 중수 1과장, 완전 초고속 승진을 쭉쭉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MB 정부 때 굉장히 잘 나갔던 거죠.
그러다가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까지 올라갔다가 윤 총장이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이제 좌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가장 찬란한 시절을 보냈던, 물론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이니까 더 찬란하겠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 MB 정부 시절에 나름 굉장히 잘 나갔던 그 시절을 쿨했다고 말하는 게 정말 그 시절이 쿨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 시절에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그 기억이 미화되어 있는 건지 약간 글쎄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MB 정부 시절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기억이 다 새록새록 납니다. 저도 입사 초기가 제가 지금 10년 넘게 민중의 소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 초기에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그때 당시 얼마나 MB 검찰이 정말 간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간악하게 정권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세력들에게 얼마나 간악하게 수사를 했었는지, 기획수사, 표적수사들이 횡행했는지 너무나도 똑똑히 기억납니다. 그때 검찰 정말 기세가 대단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여러분들 다들 그러시겠지만 참여정부 관련 수사. MB 정권이 당시에 검찰 권력을 정말 제대로 악용해서 전 정권 인사들을 무리하게 수사를 했죠.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도 있었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있었고 어떻게든 참여정부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던 그런 검찰이었습니다. 대놓고 아예 노무현 죽이기에 동원이 됐던 검찰. 근데 피의사실 마음대로 공표하고 공권력 남용하고 그때 그 논두렁식의 그 가짜 뉴스 그거 그렇게 해놓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조국 장관 이 수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사를 그때 했던 것들 너무 많이들 떠올리고 계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그 모습들하고 완전히 이게 오버랩이 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을 쿨하다고 그리워해서 다시금 또 굳이 재연을 시켜주시는 건지 MB 정부 검찰이 참여정부 정부 인사들만 이렇게 죽이게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많은 언론들 그때 광우병 보도했던 MBC PD수첩 제작진들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정현주 KBS 사장, 심지어 네티즌이었던 논객 미네르바 이런 사람들까지 정말 무리하게 기소를 했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그때도 이제 발칙한 뉴스 방송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PD수첩 PD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무슨 흉악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말 그 무시무시하게 긴급 체포를 당해서 막 완전히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어떻게 할 것처럼 차에서 막 이게 끌려가서 뒤로 손 묶이고 이러면서 가족들 같이 있는데 길 한복판에서 그냥 끌려가고 이러는 모습들이 봤거든요. 압수수색할 때도 그냥 다 들이닥쳐서 그냥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 너무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긴급체포 당하던 장면의 그 사진들 이런 게 이제 막 돌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저뿐만이 아니고 너무나도 다들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무리하게 긴급체포까지 해야 될 정도로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국내 그 공영방송에 아니 그 공중파 방송에 유명한 PD분들인데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그것도 이 PD수첩 보도가 명예훼손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단지 명예훼손 혐의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이거 무슨 MBC를 탈탈 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그냥 아주 정말 잡듯이 질질 끌고 가고 이러는 정말 흉악범 체포하듯이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 모습 자체가 이 사람들을 그냥 범죄적으로 낙인 찍기 위한 그런 이 행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나도 좀 무시무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관련해서 저만 해도 황당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그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 PD수첩의 한학수 PD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쿨하다고 여겼던 시기에, 쿨하다고 했던 시기에 PD수첩은 죽음과도 같은 암흑의 시절을 보냈다. PD들과 작가들이 체포되고 수갑을 차야 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 광우병 위험 보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그 사단을 내놓고도 결국 재판에서 1, 2심 그리고 최종 대법원까지 전부 다 무죄 판결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막 정말 검찰에서 무슨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게 제작진들을 여론몰이 해가며 마치 무슨 이 사람들이 뭐 거짓을 유포하며 대중을 호도한 정말 흉악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굴레를 씌웠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나 검찰에서 보상이나 뭐 사죄나 제대로 하긴 했는지 그 과정에서 정말 제작진들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또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한학수 PD는 날고기던 언론인들이 그 지경이었는데 힘없는 시민들은 정말 오죽했겠냐. 당신의 쿨함이란 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굴었던 검찰이 반면에 이 정황과 증거가 고스란히 드러났던 MB 정권 사건, 뭐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나 이명박 대통령 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게 얘기하니까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런 사건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아예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죠. 이게 쿨한가? 이게 쿨해? 어디가 쿨해 대체? 아니 윤석열 총장은 단순히 일개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자기가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사건이 쭉쭉 잘 나가더라. 혹은 내가 그때 잘 나가더라. 그렇게 해서 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뻔히 그때 MB 정권 시절에 정치검찰 문제가 숱하게 거론이 됐었고 아니 대표적인 사건들만 해도 지금 얘기 드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찾아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싹 그냥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때 쿨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검찰총장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 생각이 듭니다. 뭐 논란이 되니까 오늘 검찰청에서 이런 보도는 MB 정권이 가장 쿨했다는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봤어요. 뭐가 오해인지. 어제 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중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없습니다. 가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제 국정감사 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이냐, 중립을 보장하고 있냐라는 모 의원의 이철효였죠. 질의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과거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뭐 MB 정부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 처리 예정 보고를 하지 않고 또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서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지역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답변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검찰총장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어땠고 박근혜 정부는 어땠고 그리고 이제 뭐 현 정부는 또 어떻다. 현 정부는 어쨌건 과거와 달리 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얘기하고 나니까 뭐 박근혜 정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다가 이제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 얘기도 하려고 했다. 의원들이 말을 잘라서 못한 거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가장 중립적인 게 MB 정부였다라는 표현은 뭐 사실이 아니다.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MB 정부가 쿨하다는 평가에는 전혀 오해 소지가 없는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립적이진 않지만 어쨌건 MB 정부도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아유 발언 한번 참 중립적이시네. 아주 기계적으로 중립적이신지. 글쎄 뭐 본인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제대로 정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원칙대로 수사를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누누이 말씀드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패스트트랙 수사 제발 좀 제대로 하시라고. 예.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은 굉장히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윤석열 총장이랑 여상규 뭐 주강덕 의원 이렇게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또 아마 뭐 타다 보니까 같이 탔을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해가지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제 국감 안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자한당 의원들이 그렇게 칭송을 하며 아주 뭐 너무 막 영웅처럼 윤석열 총장 그 왜 인사청문회 하고 할 때 절대 안 된다고 막 난리 났던 그런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때 뭐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막 완전 난리 잡아먹으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막 너무 훈훈하다고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다들 한편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또 아까 그 여상교 의원은 자기 변론을 또 여기 국감장에서 검찰에는 소환 조사에 응하시지 않은 분이 계속해서 뭐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자기 변론을 계속해서 하시던데 아무튼 뭐 글쎄 뭐 이런 얘기에 글쎄 윤석열 총장 그냥 뭐 웃기만 했다고 하는데 과연 패스트트랙 수사 얼마나 원칙대로 쿨하게 중립적으로 잘 처리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조금 전에 오늘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검찰이 드디어 이 패스트트랙 관련한 첫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회 방송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나섰다고 하네요. 이걸 이제서야? 국회 방송 압수수색을 이제서야 합니까? 여태 뭐 정말 손도 안 댄다 봐.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서울 남부지검이 밝혀왔고요.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등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이 충돌 사태가 아무래도 국회 방송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는 압수수색을 몇 시간이나 하실지,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의원들 소환은 또 어떻게 할지, 기소는 어떻게 하실지. 네. 박지원 의원은 뭐 약간 이렇게 비꼬는 듯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뭐 잘 하실 거라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뭐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뭐 조국 장관 수사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봤기 때문에 바로 전에 너무 잘 학습 효과로 이렇게 새겨졌거든요. 어떻게 수사하는지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 안 된다는 둥, 뭐 검찰개혁 뭐도 안 된다는 둥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검찰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검찰에서 뭐 검찰개혁 당연히 검찰이 싫어하니까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든 막아줄 테니 패스트트랙 수사 살살 해달라. 요런 좀 이게 뭐랄까 일종의 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봤자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과거의 공수처 입장을 보면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명확히 드러난다는 또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관련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난 입장 정리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수처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냐. 이렇게 이제 일침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2004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를 내놓은 바 있다고 합니다. 오! 공수처가 뭐라고요? 우리 막 어제도 채팅창에서 막 공수처, 엊그제도 공수처가 무슨 뭐 독재를 연장하는 법안이니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아, 그래서 자기들이 공수처 되면 뭐 사회주의가 된다는 뭐 독재가 어떠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된 거라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 제안으로 정부 입법안 진행하다가 공수처는 여권과 현 정부를 상대로 겨누는 권한인데 왜 정부가 주도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취지의 반대에 부딪혀서 성사가 안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이재호 의원의 인터뷰에서, 그때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다가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가 그게 아무래도 MB정부 쪽에서, 사실 한나라당에서 하는 공수처가 더 불안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어찌됐건 잘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18대 국회 당시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또한 공수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수처 설치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자기들도 하긴 했다는 거죠. 얘기를, 그런 게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12년 대선 무렵에는 새누리당 이재호, 김성태, 심재철, 김영우, 정의화 등 공동 발의로 공수처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상정안보다 그 내용이 훨씬 더 넓대요. 심지어 대상 제한 없이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다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와, 대박. 지금 막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공수처가 그렇게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질 수 있냐면 막 난리. 절대 그런 거는 세계에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세계에 있을 수 없고 그렇게 위험한 걸 니들은 왜 만들려고 했을까? 왜 그랬어 대체. 그죠?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약한 수준의 지금 상정안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은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상 수사 시에만 기소권까지 가지게 돼 있고요. 근데 그때는 아예 대상 제한도 없이 모두 다 가지게 돼 있는 그런 안을 내놨었다고 합니다. 뭐야, 그러면 지금 그 안이 너무 약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로 안 된다. 더 세게 가자 이런 뜻. 더 세게 가자. 그때 당시에 이재호, 김성태, 심재철, 김영우, 정의화 등의 공동 발의로 내놨던 그 법안대로 그러면 가는 게 어때요? 응? 그러면 진짜 자유한국당 안 제가 받아줄 만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와, 정말 너무 웃기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2012년이면 정말 불과 몇 년 전인데 10년도 안 된 일인데요. 자기들이 까먹은 건지 본인이 했던 얘기들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법안을 누가 본인 이름 말고 뭐 보좌진들이 써주는 거, 다른 사람이 써주는 건지 읽어보지도 않고 이름만 올렸나? 네.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본인들이 했던 주장을 고스란히 뒤집으며 어떻게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냐, 이건 독재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안이다, 개혁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아주 뻔뻔하기로 말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자기들도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와서 갑자기 말을 뒤집고 이렇게 하고 있는 속내가 대체 무엇이냐. 뭐 그냥 현 정부가 하는 걸 무조건 반대한다가 있을 테고, 어쩌면 검찰에게 잘 보여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잘 피해가 보겠다, 이런 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과연 그래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또 어떻게 될지와, 그리고 그와 별개로 뭐 전혀 상관없이 검찰개혁 과제는 국민들로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여당,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예전의 여당이었던 이 자유한국당, 그 이전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부터 본인들도 요구를 해왔던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이거 뭐 국민 분열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건 모두가 원하는 거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중요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뚜벅뚜벅 정말 강하게 더 강하게 지금보다 더 강하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가운데 제가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짧게 소개를 드리고 인사를 드릴게요. 그런 가운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검찰에서 지금 수사 넘어가서 이제 뭐 고소고발 뭐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한 달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진걸 검 유시민 수사는 LT급 나경원은 한 달째 뭉개 성역이냐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뭐 유시민 피고발 사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 사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은 고소 고발을 한 지 한 달째인데도 고발인 조사 아예 뭐 시작조차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어제 9월 17일 날 받은 배당 안내 문자가 나경원 고발 사건 관련 검찰이 보낸 유일한 연락이다. 그러고는 한 달째 아무 연락도 없고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9월 16일 1차 고발, 9월 26일 2차 고발, 9월 30일 3차 고발, 그리고 10월 11일 4차 수사 의뢰 및 수사 촉구 의견서까지 모두 뭉개고 있다. 나경원 씨는 성역인가? 검찰은 나경원 씨 비호 세력이냐?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16일에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연대 함께 등 4개 시민단체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부당하게 국제학술대회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계기로 해외 유명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또 9월 26일에 나 원내대표 딸이 성신여대에서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또 역시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나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요. 다른 건이죠. 다른 사건. 그리고 30일에는 민생경제연구소가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가짜 시민단체 정치 고발성 공작성 고발이다 뭐 이런 표현을 일삼은 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또다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자 지난 11일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논문 입시 및 성적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진짜 언론들도 막 물고 뜯고 난리가 났었을 텐데 하지만 17일 현재까지 언론들도 잠잠한 것 같고 그죠?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진걸 소장은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발한 지 한 달째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피고발 사건은 득달같이 수사 착수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 소장은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관련 기사 때문에 한겨레 기자를 고소하자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검찰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을 하며 검찰이 공정함과 이성을 잊고 사적 린치를 가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야 이거 진짜 정말 사적인 린치를 가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했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해야 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수사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교육비리, 사학비리 세력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 부당특혜 의혹과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대박이네요. 지금 뭐 줄줄이 아니 무슨 조국 장관을 다시 없을 흉악범처럼 계속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던데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수사를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조국 장관만큼만 수사를 받으시길
수사받고 또 관련해서 기사도 뭐 충분히 나오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바치카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번 주도 바치카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치카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에도 여러분 힘차게 여의도에서 네, 여의도에서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바치카 뉴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